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부자입니다. 10분 가공기능사 기출문제 오답노트 정리. 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문제는 2012년도 4월 달에 출제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로 풀어봤는데 맨날 30 몇 개 이렇게 맞다가 드디어 41개를 맞았어. 네 번째 만에. 즉 오답 노트를 달달 외우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출퇴근 시간 때 반드시 계속 들으면서 머릿속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EN은 이 노르말이죠. 이 노르말 수산화 나트륨 용액으로 0.1 노르말 용액 1리터를 만들 때 몇 밀리리터의 이 노르말 용액이 필요한가의 답은 50ml입니다. 50ml. 자, 요거는 물론 뭐 이렇게 만들고 공식가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제가 이 똑같은 문제를 기출문제에서 3번 봤어요. 걔네 머리 아프게 계산하지 마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노르말로 1리터를 만들 때 50ml가 필요하다. 반드시 이렇게만 그냥 딱 외우시기 바랍니다. 50ml, 50ml, 답은 50ml입니다. 다음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것은 글리신이 필수 아미노산이 아니랍니다. 그럼 필수 아미노산은 뭐가 있을까? 리신, 이걸 뭐 라이신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던데, 자, 리신, 트립토판, 트레오닌 이렇게 꼭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다음 지질 중 복합 지질에 해당하는 것은 복합 지질. 이건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문제예요. 인지질입니다. 인지질. 복합지질은 인지질. 자, 인지질은 복합지질이다. 이렇게 꼭 머릿속에 외우셔야 됩니다. 처음 보는 문제이긴 한데 왠지 꼭 다음에 꼭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 복합지질에 해당하는 것은 인지질이다. 다음, 연체동물의 혈색소와 내포된 금속으로 오른 것은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데 이게 생각을 또 너무 많이 해갖고 틀리는 거야. 이게 앞에 아까 헤모글로빈 틀린 거는 또 생각이 나가지고 헤모시아닌까지는 맞췄는데 이게 또 동물이라 그러니까 뭐 사람도 철분이 많잖아요, 그지? 피 속에. 그 당연히 철인 줄 알았더니 이게 굴이더라고 답이.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덜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꼭 외우세요. 보통 일반 헤모글로빈 속에는 철이 들어있지만 헤모시아닌 속에는 구리가 들어있다. 구리가 들어있다. 꼭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연체동물의 혈색소는 헤모시아닌이고 그 속에는 구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 않은 결합은 글리코시드 결합이 답이랍니다. 글리코시드 결합. 이게 무슨 결합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형성하는데 뭐가 필요한가 봤더니 수소 결합, 펩티드 결합, 소수성 결합이라는 게 입체 구조를 결성하는 데 필요하다는 결합인가 봐요. 이렇게 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수소, 펩티드, 소수성 결합이다. 수소, 펩티드, 소수성 결합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수소, 펩티드, 소수성 결합. 다음, 자, 다음 중 유화제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유화제. HLB 값입니다. HLB 값. 이 HLB가 뭐냐면 친수성, 친유성 바란스라는 말입니다. 친유성, 친수성 바란스. HLB 값. 이게 뭐 저거 있죠. 뭐 수중 유화형, 뭐 유중 수화형 뭐 이런 거하고 되게 관계가 깊은 내용이에요. 다음, 일반적으로 유지를 구성하는 지방산의 불포도가 낮으면 융점은 어떻게 되는가? 나도 이건 뭐 처음 보는 문제인데 그냥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외워야 될 것 같아. 높아진다. 그러니까 그 지방산의 불포화도가 떨어지면 융점은 높아진다. 이거 그냥 외워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음, 곰팡이 완지, 곰팡이 꽌지 잘못 어떻게 썼는지 헷갈렸네. 자, 곰팡이가 호기성 아포균에 효과가 있으며 빵이나 케이크, 또 가로 속에 특별히 2.5kg 이렇게 써놨어. 이게 중요한가 봐요. 이에 사용되는 보존료는 뭐냐? 보존료. 이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프로피온산이라는 게 있답니다. 프로피온산. 이게 그냥 빵이나 케이크에 사용되는 보존료다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프로피온산. 그러니까 2.5kg보다 더 큰 케이크 만들 때는 이게 또 뭐 저 효과가 없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써놨겠지, 그죠? 빵이나 케이크에 사용되는 보존료는 이 프로피온산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식품에서 3ppm의 납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건 난 당연히 맞았지.
맞았는데 이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식품에서 그럼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 100g에서 라는 말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ppm이 100만 분의 1이니까 그죠? 100만 분의 1이니까 이제 100을 100만으로 나누면 아까처럼 0 2개가 떨어지고 0이 4개가 남잖아. 그죠? 0이 4개. 0이 4개가 남는데 보기 중에 0이 4개인 걸 찾아야 되는 거지. 근데 보기에 0이 4개가 없어. 제일 큰 게 0이 3개야, 3개. 그럼 이쪽에서 하나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이쪽에서. 응? 그럼 3g이 아니라 3mg이 돼야지. 그죠? 3mg. 그러면 여기 3개, 여기 1개에서 0이 4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 반드시 이런 게 시험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식품과 독성 성분의 발휘가 연결된 것은 이걸 묻는 문제였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시험에 단 한 번도 이 중에 안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무조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발휘가 연결된 것은 메실 아미그달린이 맞는 건데 답은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온다. 이 많은 것들이 뺑뺑 돌아가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게 하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세봤어. 세봤더니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게 썩은 감자 이게 잘 안 나와. 독보소도 잘 안 나오고 뭐 잘 안 나오더라고. 보고알은 테트로도톡신 워낙 흔하니까 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까리 이것도 잘 안 나옵니다. 근데 피마자라고 또 나와 시험에 피마자. 응? 그러니까 결국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아주까리 즉 피마자는 리신, 독보솥은 아마니타톡신 또는 무스카린, 감자싹은 솔라닌, 감자에 햇빛에 내놓으면 퍼렇게 되죠. 거기에 솔라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싹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죠. 감자싹 솔라닌. 근데 특별히 더 썩은 감자에는 셉신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셉신, 쌍시옷, 셉신. 다음 청매씨, 매실씨앗에는 아미그달린입니다. 아미그달린. 그 다음에 동미나리에는 시쿠톡신입니다. 시쿠톡신. 그 다음에 목화씨에는 고시폴이에요. 고시폴. 고시풀 아닙니다. 고시폴. 다음 보고알. 워낙 이제 유명하니까 테트로도톡신.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 테트로도톡신은 뭘 같이 외워야 되느냐면 테트로도톡신이 가장 많은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난소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알, 그 다음에 내장, 그 다음에 피부 이 순으로 독성 성분의 함유도가 다릅니다. 같이 외우셔야 돼요. 난소, 알, 내장, 피부순. 그래서 이렇게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그냥 입에 붙였습니다. 아주리신. 피마자죠. 리신, 아주리신. 그 다음에 버섯아마. 매실아미. 아마하고 아미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매실아미. 여기 청매 아미그달린. 매실아미. 감솔썩셉 이렇게 외웠습니다. 감솔썩셉. 뭐 이게 다 시험에 안 나와. 감자는 솔라닌 우리 다 알잖아. 그죠? 썩셉 쌍시옷 2개. 그 다음에 미나시쿠. 그 일본어 같죠? 미나시쿠. 그 다음에 목고복태. 목화씨는 고시폴. 보고는 테트로도톡신. 목고복태. 입에 딱 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리신, 버섯아마, 매실아미, 감솔썩셉, 미나시쿠, 목고복태. 이렇게 꼭 입에 딱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 보러 가가지고 풀기 전에 무조건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 이게 이제 헷갈리면 안 되니까. 다음 경구 감염병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미량의 미생물 균체에 의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구 감염병은 병원체가 한두 마리만 들어가도 걸리는 겁니다. 한두 마리만 들어가도 이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런 건 그냥 외워야 되는 겁니다. 경구 감염병은 조금만 들어가도 그냥 걸리는 거예요. 다음 통조림 열처리 과정 중 살아남을 수 있는 미생물은 크로스트리디움 속. 이 발음도 잘 안 됩니다. 이런 건 그냥 외워야 돼. 뭐 이해할 수가 없잖아 이게. 나도 처음 보는 건데. 자, 통조림 열처리 과정 중 살아남을 수 있는 미생물은 크로스트리디움 속.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크로스트리디움 속. 문제는 처음 봤는데 왠지 모르게 다음에 나올 것 같아. 크로스트리디움 속. 다음 피부 감염이 가능한 기생충은 난 이건 맞췄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뭐 요충, 회충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우리가 음식이나 이런 걸 먹을 때 알을 먹어가지고 그 속에서 알을 까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구충 12장충이 구충이지. 이 구충은 이 피부에 이 알이나 뭐 이런 게 묻으면 뚫고 들어가서 기생충을 깐대는 모양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피부 감염이 가능한 기생충은 12지장충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구충이라고 외우세요. 구충. 이게 보기가 꼭 구충으로 나오더라고. 구충. 그러니까 구충 12지장충. 92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다음 마이코톡신 중 간장독을 일으키는 독성분은 아플라톡신입니다. 아플라톡신. 저는 이게 맞았어. 이게 왜 맞았냐면 뭐 하여튼 이게 잘 외워져 또 얘는. 예? 근데 어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 톡신 이게 얼마나 많은지 이게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울 수가. 그래서 자기가 우연찮게 입에 딱 붙는 애들이 있어. 이것처럼. 그냥 그런 것만 외우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어. 응? 앞에 마이코톡신 필요 없어. 그냥 간장독을 일으키는 거는 아플라톡신이요. 간장독은 아플라톡신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예? 간장독은 아플라톡신. 이렇게 외우면 안 돼. 이게 헷갈렸다는 거랑. 그냥 간장독은 아플라톡신 이렇게 딱 입에 딱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콜레라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게 틀렸어. 원래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틀렸냐면 이게 생각을 많이 안 해서 그래. 예? 이 콜레라는 수인성 전염병이잖아요. 수인성. 즉 물을 먹거나 뭐 음식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이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된다. 이게 문제를 잘못 봐갖고 틀리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특히 어쩌고 저쩌고 했고 아닌 것은 잘못된 것은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나오면 그 틀린 것이라고 하는 말을 머릿속에 계속 갖고 있어야 돼. 문제를 풀면서. 옛날 시험 볼 때는 동그라미도 쳤는데 지금 컴퓨터로 보니까 또 동그라미도 못 쳐. 응? 그러니까 이게 꼭 아닌 것은 뭐 틀린 것은 뭐 이런 거 나오면 꼭 이 말을 머릿속에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런 걸 안 틀린단 말이에요. 그죠? 오염된 식수 같은 거 이런 걸로 걸린단 말이죠. 콜레라는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금속 재련소의 폐수에 발행하는데요.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오염 물질은 카드뮴인데 이게 수은이라 그래가지고 틀렸어. 그러니까 이게 카드뮴인지 수은인지 둘 중에 하나야. 나머지는 답이 아니거든. 뭘 누가 봐도. 근데 이 설 외우니까 틀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금속 재련소 그러면 카드뮴이야 카드뮴. 수은이 아니고 카드뮴.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 몇 번 봤어 내가 이거. 금속 재련소는 카드뮴이냐 금카 이렇게 외우면 또 헷갈릴 것 같아. 그러니까 금속 재련소는 그냥 카드뮴이다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다음 과망간산 칼륨의 소비량으로 물속의 유기물 함유량을 측정하는 지표는 무엇이냐? 이게 이제 COD 이게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얘기하는 거죠. 케미컬. 이게 이제 BOD도 있어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이거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당일에 나도 틀렸어. 또 헷갈려가지고. 과망간산 칼륨 어쩌고 해갖고 물속의 유기물 함량 얘기 나오면 COD다. COD다. 꼭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다음은 이제 이 문제 나오면 그냥 틀리면 돼. 틀리면 돼. 뭐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 400이라는 답이 안 나와.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있죠. 이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또 나오더라고. 답이 400이요. 그냥 외워. 어떤 톤드림의 대기압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나오고 그냥 400이요. 400. 뭐 나중에 혹시 공부하다가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은 이제 젤리의 적당한 펙틴, 산, 당분의 함량은 얼마인가 이걸 묻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외워야 되는 문제긴 하죠. 외워야 되는 문제긴 한데 이게 굉장히 수치가 많고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끝에 것만 외우는 거예요. 60에서 65도. 이게 당분이거든요. 그 젤리의 브릭스가 60에서 65도이다. 뭐 이런 얘기야, 이게. 근데 이게, 잼도 비슷합니다. 이 당도가. 그러니까 어떤 표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 다 외우면 좋겠지만 능력이 안 되면 이것만 외우고 계세요. 그 젤리의 적당한 당분 함량은 60에서 65도다. 이렇게 외우세요. 다음은 또 젤리 문제가 바로 나와서 젤리점. 그러니까 젤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판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근데 이게 답이 팩틴법이 아니랍니다. 나는 코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팩틴법이 아니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젤리가 굳기 전에 숟가락으로 떠서 이렇게 물에 떨어뜨려 보면 알 수 있어요. 잼도 똑같거든요. 확 퍼지면 안 된 거고
이게 몽글몽글한 상태로 있으면 된 겁니다. 그다음 당도를 재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컵법이 뭔가라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젤리를 컵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식혀서 딱 뒤집어서 꺼내보면 탱글탱글 하잖아요. 그죠? jelly는 잼 같지 않게.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틴을 뭐 얼마나 넣었는지 뭐 이런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CA 저장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비율은 이게 1대2예요. 난 이건 뭐 몰라갖고 당연히 틀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CA 저장에서 이게 원래 보기는 1대2가 아니라 뭐 다른 숫자로 나와 있었어요. 이게. 근데 뭐 그거 외울 게 아니라 비율만 외우면 됩니다. 그냥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비율은 1대2야. 그래서 보기 중에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1대2의 비율인 걸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 갖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CA 저장. CA 저장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비율은 1대2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다음 곡물 도정의 원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게 답이 이제 마쇠인데 말 그대로 이게 나도 이게 그냥 문제를 설렁설렁 봐갖고 틀리는 건데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마쇠는 말 그대로 그냥 갈아버린다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쌀을 그 백미를 만들어야 되는데 밀가루처럼 갈아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마쇠가 답이 안 되는 거지. 이 마찰 살살 문질러 가지고 껍질 벗기는 거, 절삭 뭔가를 잘라내는 거, 충격에 의해서 이제 뭐 벗겨낸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음 오징어 표면에 있는 하얀 가루는 뭐냐? 난 알아서 맞췄는데 이게 시험에 뺑뺑 돌아가면서 또 나오더라고 자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알면 베타인입니다. 베타인. 오징어 표면에 있는 하얀 가루가 뭐 당분이다 뭐다 뭐 얘기 많은데 아닙니다. 베타인입니다. 베타인. 설탕도 아니고 뭐 당분도 아닙니다. 베타인. 다음 원료육의 화학적 산도 판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런 거 그냥 외워야 되는 거야. 이게 외워야 돼. 뭐 어떻게 이해도 할 수가 없어. 휘발성 염기 질소량 측정을 한답니다. 휘발성 염기 질소량 측정. 근데 왠지 느낌이 다음에 나오면 또 틀릴 것 같아. 안 외워져. 화학적 산소 원료육의 화학적 선도 판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휘발성 염기 질소 측정법이다라는 게 있는데 잘 안 이어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육가공의 염지용 재료가 아닌 것은 이게 틀렸어. 이게 왜 틀렸냐면 이 레닛이 뭔지를 몰라갖고 틀린 거예요. 이게. 자, 염지용이니까 소금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기를 딱 보니까 소금하고 아질산 나트륨이 있는 거예요. 나트륨이 이제 그 소금 비슷한 거니까. 근데 레닛은 뭔지 모르고 설탕이 달달하잖아. 그냥 설탕이를 찍었단 말이야. 설탕. 염지인데 뭔 설탕이야 하고 알고 봤더니 레닛이더라고. 레닛이 뭔가 하고 또 얘를 찾아봤더니 이게 뭐 치즈인가 만들 때 뭐 쓰는 거래. 응? 그러니까 나중에 또 다시 다른 걸 찾아봤더니 이게 염지할 때 소금, 설탕 뭐 이런 게 다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햄이나 소세지가 달질 않아가지고 단맛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게 들어간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좀 위건 이런 거 같으면 이해도 해야 되고 외우기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